안녕하세요. 왕 초보도 덤비는 플랜트 배관 설계 저자 우쿨선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관 등각 토상도의 작도 유형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유형일이지만 유형일이 뭡니까? 난이도가 낮지 않은 유형일이었죠. 그렇지만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밸브의 심볼 기호라든지 뭐 또 여러가지 그 방향성들을 제가 좀 그 플랜을 보고 아이소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 심볼 기호들 안에 보면은 뭐 엘보오티 리조샤라든지 뭐 플레인지 밸브 뭐 이런 것들을 도시하는 방법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품목의 혼합이 있잖아요, 그죠? 뭐 T와 엘보, 예, 그리고 또 뭐 T와 밸브, 뭐 이런 것들, 여러 것들을 혼합하는 것들을 그려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1이 그냥 난이도 1치고는 약간 뭐 어렵다. 그렇지만 그 전을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난이도 2인데요. 이 난이도 2 같은 경우는 수평과 수직의 각도가 있는 배관 평면도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문을 보면은 수직은 없습니다. 수직은 없다는 거. 수평만 있습니다. 수평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도 2 같은 경우, 오늘 강의는 책 91쪽에서 95쪽 사이의 내용이고요. 이 유형 2 같은 경우는 유형 1과 똑같이 4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문은 그냥 배관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또 꺾여 내려가서 방향 틀어서 플랜지로 마감하는 예문이고,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꺾여 올라왔어, 또 꺾여 올라가서 또 플랜지로 마감하는 케이스, 방향 틀죠. 세 번째 예문은 배관이 이렇게 꺾여 올라왔어, 수평으로 45도로 꺾여서 플랜지로 마감하는 케이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플로우 방향을 따로 표시를 안 했지만 여기서 남쪽에서 봤을 때는 배관이 45도로 그 경사가 지는데 수평이죠. 경사지고, 그리고 끝부분에서 또 배관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45도로 계속 이렇게 북쪽 이게 북서쪽이라고 그러죠. 북서쪽으로 꺾여서 계속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방향 틀어서 플랜지로 마감하는 케이스. 이 4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4가지 케이스를 오늘 해보고 마칠 건데요. 이 45도 아니면 경사진 것을 그릴 때 수평과 수직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아이소를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빗금 부분이 이야기입니다. 빗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90쪽의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90쪽에 작도 1-4번이죠. 1-4번에 관련된 플랜과 해설입니다.
해설인데 보시면은 이 해설을 보시면은요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보시면 이 지금 이상하게 움직여 버렸네 그죠? 예. 이상하게 움직였으니까 다시 갖다 놓읍시다. 갖다 놓고 자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빗금치라는 거죠. 이게 45도 지금 경사졌다는 것을 설명을 해 놓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수평 예. 수평으로 경사진 배관 그죠? 경사진 배관을 표기하는 방식과 두 번째 수직으로 경사진 네, 배관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다르다? 이 빗금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빗금치가 다른데, 자 수평 배관 같은 경우는 빗금을 수평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밑에란다.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수평으로 꺾인 부분이잖아요. 자, 45도, 60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45도라고만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평으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관이 수평으로 꺾였다 봤을 때, 그럴 때는 이 수평이라는 걸 지시해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빗금칠해서 표시를 해줘야만이 이것은 수평 배관이구나, 수평으로 경사진 배관이구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수직은 없지만 수직으로 배관이 꺾인 게 있어요. 수직으로 꺾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소만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수직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배관이 지금 플랜지로 이렇게 된 것이 있을 때, 이럴 때에 이 배관은 수직으로 꺾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지만 빗금질이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수직일 때의 경사진 배관을 표시한 이렇게 빗금칠입니다. 이 빗금칠이 결과적으로 수직으로 세운 빗금칠이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91쪽에 있는 유형이의 1번의 예문입니다. 자, 유형이의 1번의 예문은 설명 같은 경우는 설명이란 건 해설이죠. 풀이 및 해설이 92쪽에 있는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북쪽을 표시를 해서 한번 아이소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상,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플로 방향대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은 이 프렌지를 기준으로 배관이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죠? 1번은 프렌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프렌지를 하나 그려볼까요? 프렌지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왔잖아요. 남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배관이 어떻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래로 떨어졌죠. 그죠? 2번은
어디로? 네,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어디로? 남쪽으로 간 것이고요. 자, 이게 1번이죠. 1번이고 1번은 북에서 남으로 갔고, 그 다음에 2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2번이고 3번, 이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디로? 자, 서에서 웨스트로, 서에서 동으로 이스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서쪽에서 이스트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같고요. 이것이 무엇이다? 3번.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죠. 4번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업에서 다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떨어지죠.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5번 같은 케이스는, 5번은 어디서? 사우스, 즉 남에서 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남쪽이 이쪽이니까 여기서 지점에서 어느 쪽으로 경사지게 올라가면은 북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랜지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것을 조금 진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배관이 1번은 남에서, 북에서 남으로 오고, 2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3번은 어디서? 서에서 동으로 가고, 4번은 위에서 또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4번이고요. 4번이고요. 그 다음 5번은 어디로? 남에서 북으로. 끊는 게 영 시원찮네요. 그죠? 끊는 것이 영 시원찮네요. 자,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어디서 남에서 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네, 이것이 4번이고 이것이 5번 케이스죠. 자, 지금 도면에, 플랜 도면에 용접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용접 포인트를 이렇게 좀 같이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용접 포인트를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요. 자, 용접 포인트 제가 대부분, 전체적으로 용접 포인트로 다 그렸습니다. 플랜을. 왜 그랬냐? 용접 포인트 찍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켓, 이 점 같은 경우는 버트웰드를 이야기하죠. 그죠? 버트웰드. 버트웰드가 무슨 뜻이죠? 맞대기 용접. 맞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배관을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 되어진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데, 맞대기 용접은 베벨링을 치죠. 그랬죠. 그죠? 쳐가지고 용접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뱅 눌러가 용접을 하는 거죠. 이게 맞대기 용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번 케이스입니다. 네. 자, 헷갈리시면은 강의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2의 2번입니다. 2번은 반대죠. 그죠? 보시면은 어떻게?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에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자, 1번 케이스. 1번은 똑같습니다. 어디로? 예, 북에서 어디로? 남으로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고, 방향이 틀린 케이스고, 2번 같은 경우는 배관이 다운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고요. 3번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서에서 동으로 간 케이스고요. 4번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위에서 다운에서 위로, 업으로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남에서 북으로 간 케이스가 됩니다. 이 또한 이것은 유형 2의 설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93쪽에 있죠. 93쪽에 있습니다. 네. 참고로 93쪽 한번 가볼까요? 네. 유형 2번. 네. 설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예, 좌상으로 가겠습니다. 좌상으로 한번 그려 보입시다. 자, 아이소는 스터디를 할 때 많이 그려본 사람이 무엇이다? 예, 장땡이죠, 장땡이. 예, 장땡이입니다, 장땡이. 자, 이렇게 됩니다. 북쪽. 첫 번째는 저기 북에서 남으로 왔으니까 일단은 무엇을 먼저 그린다? 플랜지를 먼저 그립니다. 이 플랜지 방향은 방향은 뭐 그렇게 고민 안 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그릴지 아니면 수평으로 그릴지 경사지 그릴지 이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상황 맞춰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치수기입하고 연관이 있죠. 치수기입을 뭐 위쪽으로 이렇게 할 경우, 치수기입을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치수기입을 옆으로 이렇게 할 경우가 있겠죠. 옆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보기가 이거 만약 치수기입 이렇게 한답시다. 그러면 프렌치를 수직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 수평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보기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방향을 세웠느냐 눕혔느냐 이게 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을 틀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 맘대로 막 돌아가네요. 자, 북쪽 다시 그렇게 북쪽이 이렇게 했으면은 자, 플랜지를 제가 조금 전에 세웠다고 보고 자, 북에서 남으로 갑니다. 북에서 남으로 이게 좌상이죠 지금. 아이소 방향이 좌상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1번이죠. 2번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밑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어떻게 된다? 아래에서 위로 가죠. 그러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위에 좀 복잡하니까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5번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5번 케이스는 어디서 어디로? 남에서 북으로, 그죠? 남에서 북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프렌지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프렌지 마감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용접 포인트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용접 포인트 그리고 치수선의 길이, 배관선의 길이죠. 치수선의 길이는 배관선의 길이. 이런 것은 난 스케일이기 때문에 위치나 길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이 보기 좋게, 치수기입하기 좋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작도 연습이기 때문에 치수기입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기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형 2의 3번 케이스죠. 유형 2의 3번 케이스는 194쪽에 있죠. 94쪽에 있는데 요것은 45도로 수평으로 경사진 배관이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케이스를 볼까요? 1번 케이스는 제가 플로 방향 안 했기 때문에 1번 왼쪽부터 할게요. 1번 케이스는 이 지금 북쪽이 지금 그러니까 시계 3시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북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케이스죠. 사우스에서 노스로 가고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배관이죠. 2번 배관은 어디서?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갑니다. 자, 또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북쪽에서 시계 방향을 90도면 무엇이다? 동쪽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외우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방향이 참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북쪽에서 90도 돌리면은 그것이 이스트가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찾아지죠.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관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아래에서 위로, 예,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고 있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잘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밑으로 갈게요. 복잡하니까는. 자, 밑이 이쪽입니다. 동동동동 갑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첫 번째는 웨스트에서, 예, 이스트로 간 케이스고요. 두 번째 동동동동 이렇게 갔죠. 갔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 사우스에서 어느 쪽으로, 예, 노스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이쪽이죠. 그죠? 이 마지막 5번이죠. 똑같이 사우스에서 노스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도가 끝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책에 보시면은 94쪽에 보시면은 유형을 제가 그려놨죠. 설명을 해놨죠. 설명해놨는데 잘못된 작도도 제가 확인을 해놨고요. 이것은 좌상으로, 우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좌상을 했기 때문에 우상으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상으로 합니다. 우상으로 하고요. 북쪽이 이렇게 됩니다. 우상이란, 이 북쪽 방향 우상이란, 알수로 그릴 때 우상이란 오른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향하는 북쪽의 방위 표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해서 우상,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좌상 북쪽과, 예, 좌상 북쪽과 우상 북쪽 위주로 우리가 작도를 하죠. 그 1번 도면 보니까는 우하, 좌하도 있더라고요. 그 참 특별한 케이스더라고요. 자, 그립니다. 1번부터 들어갑니다. 프렌즈 먼저 그립니다. 일단 편리상 제가 그냥 수직으로 그릴게요. 자, 수직 그리고 이렇게 출발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갑니다. 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서에서, 그죠? 서에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 이렇게, 네, 갑니다. 가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오잖아요. 그럼 이 지점 알아야 되겠죠. 그럼 아래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위로는 수직선이 되죠. 아래로 가는 배관은 아이소에서는 수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이 순서를 어디로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쪽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서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은 서에서 그럼 점선을 이렇게 동동동동동동동동 찍어보면 됩니다. 예? 점선을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서에서 동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남에서 북이잖아요. 그러면 남쪽이 이쪽이 북쪽이 이쪽이죠. 그러면 동 이렇게 가서 끝난 지점, 그 첫 지점, 시작점과 끝 지점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버리면 됩니다. 그었잖아요. 이렇게 걷고, 이거는 뭐 이렇게 선을 그러니까 그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경사지기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이게 수평으로 경사진 배관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책은 반대로 되어 있죠. 책은 이 빗금 친 부분이 반대로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치수 기입을 할 때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그거만 잘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어디 있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남에서 북이면 이쪽에서 가면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랜지로 마감하면 됩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는 것이 똑같이 빨간 선을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배관선이죠. 예, 이렇게 배관선이 되는 겁니다. 되고요. 그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을 어떻게 한다?
네, 용접 포인트, 용접 포인트 점을 찍고 찍고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엘보우 투 엘보우가 될 수 있죠. 엘보우 투 엘보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엘보우와 엘보우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중간에 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용접 포인트에다가 요 사이는 용접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중간 지점에 뭐 찍으면은 무난하고요. 중간 지점 찍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 찍지 않았다 가지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여기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점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3번 예문이 끝납니다. 자, 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는 저는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지만 여러분이 이런 작도한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강의를 할 때 마스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 유형 클리어시키고요.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는 경사진 배관으로 갔다가 또 위에서 아래 떨어지고, 또 경사진 배관으로 갔다가 또 수평으로 이렇게 나가는 배관 케이스죠. 케이스인데, 자, 이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책은 95쪽에 있습니다. 95쪽에 예문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좌상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좌상으로. 자, 1번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쪽이 지금 3시 방향이 북쪽이잖아요. 시계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은, 자, 어디로? 예, 첫 번째 부터는 저는 내려볼게요. 예, 내려보면은 서에서 동으로 왔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왔습니다. 이스트로 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동동동동. 예. 어디서? 남에서, 사우스에서, 그죠? 글자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내가 이렇게 안 예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글자 적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펜을 쓰니까 아마 좀 이쁘지가 않네요. 제가 쓰는 실력과 달리, 그죠? 자, 사우스에서, 네, 어디로? 노스로.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위에서, 그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케이스고요. 이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네요.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니까 여기 두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케이스죠. 똑같이 경사진 케이스인데 수평으로 경사진 것이죠. 똑같습니다. 네. 어디서? 웨스트에서, 네, 이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사우스로 해서 노스로 간 케이스. 그 다음 이것이 네 번째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죠. 사우스에서 노스로 간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려봅시다. 플랜지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배관이 가는데 어디서? 예, 어디서? 웨스트에서 이스트 아닙니까? 그러면은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사우스에서 사우스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 이래 가는 거죠. 그 좁네요, 그죠? 좁아서 좀 위치를 제가 이쪽으로 한참 옮길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쪽에 있으면은 다시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우스에서 이렇게 노스로 갑니다. 노스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어진 이 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다? 예. 이것이 배관입니다. 배관이 경사진 것인데, 이럴 때 프렌지가 이거 어색하죠. 그러면은 이럴 때 프렌지는 어떻게 그리느냐?
프렌지는 이 배관에 좀 깔끔하게 지워버리네. 예. 자, 이렇게 갔다고 봤을 때, 네. 이 배관에 그냥 뭐 90도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이것이 무엇이다? 1번의 케이스고요. 예문은 방향이 좀 다르지만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이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 이 배관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또 경사지가 이렇게 배관이 가죠. 그죠? 경사지고 배관이 수평으로 경사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케이스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릴 때는 조금 더 배관을 좀 빼주면 좋겠죠. 그래서 똑같이 웨스트에서 어디로? 이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사우스에서 어디로? 노스로 가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경사졌다는 표시가 이렇게 경사지게 평행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되죠. 여기서 사우스에서 노스로 갑니다. 그러면은 사우스에서 노스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 끝납니다. 프렌지 마감이죠. 자, 프렌지를 끝났는데 이것을 선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그려보면은 프렌지 그리고 배관선 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고 또 수평으로 갔다가 프렌지로 마감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 그림 자체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치수기법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그리면 좀 더 치수기법이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책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것은 그러니까 책의 사이즈에 규격안에 넣기 위해서 제가 좀 짧게 그렸는데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이 부분을 좀 길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치수기법에 수월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뭐 치수기법 쉽게 하려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그 빗금진 부분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돌리면은 좀 그 치수기법이 수월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위 방향 이 부분을 좀 길게 빼면은 치수기법이 수월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91쪽에서 95쪽에 아이소메트리 적도 유형 두 번째를 네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설명 때는 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그 작도를 해보면은 아리까리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그 그려오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잘 터득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아이소를 유형 2를 패스를 하시고요. 유형 3로 가게 되면은 이제 좀 막 복잡해집니다. 유형 3 같은 경우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6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프렌지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그 수직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밸브도 있고, 드레인 라인도 있고, 뭐 리듀셔도 있고, 잡다한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형상을 그리는데 막 헷갈리고 하는데, 이 형상을 그린 것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 배관 품목을 먼저 강의를 했고 책도 그렇게 수록해 놨거든요. 그것을 그리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잘 먹힐 수 있도록 책을 구성을 해 놨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라고 어려운 걸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라인 끊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다. 라인 끊는 것은 제일 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즐겁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시다.